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소영어 전문가입니다. 자,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어느덧 어렵다라고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850선을 넘어서고 코스피 지수도 2470을 넘어서 2500을 향해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바라보면 상당히 좀 꾸역꾸역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최근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최근 뉴스죠.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유가를 추가 감산을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유가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다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이슈들을 함께 시장을 좀 위협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 수급들을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내셔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 보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시장은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영원의 바이블, 주식 바이블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보기를 하셔서 차근차근히 따라오신다라면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에서 고수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노란톡 참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이죠.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만 입력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를 전송이 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기와 더불어서 제가 장중에 전략적인 부분들 또는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종목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요.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요. 단타 매매 필승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은 단타하기 좋은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직접 실전에서 종목들도 함께 공략을 해보는 시간들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또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전략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초이면서 실전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교육을 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일목균형표에 대한 보조지표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초부터 활용까지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보조지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시간 개념을 적용한 보조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있었던 보조지표들은 대부분이 파동,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측해 나갈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종목의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관심 종목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실전에서 활용하는 일목균형표를 배우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하고 좀 가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보기를 하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공부는 제가 해보니까 또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할 매수와 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수직적인 리스크 관리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종목들, 뭐 A, B, C 종목을 포트로 분산을 시켜서 매매를 한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명언들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1차 매수 한 종목을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 나가는 거 역시 어떻게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번 이상 나눠서 매매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분할 매수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수익으로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드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강조해 드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성공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최대치로 가고 성공률이 최소치로 되어 있는 게 보통 뭐예요? 복권이죠, 복권. 복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하지만 매주 사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복권의 1등 당첨 금액은 엄청나지만 그 1등을 의 주인공은 뭐 많지 않죠. 그만큼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매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확률의 소액으로 이 정도는 뭐 그냥 없어도 되는 정도의 금액으로만 진행을 하죠.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엄청나지만 성공률이 이렇게 낮다라면 소액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를 해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성공률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한 번에 한방 매수를 했던 한 종목들이 손실날 종목이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되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 시간의 강의를 다시 보시고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폭락했던 코스피 차트입니다. 볼수록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지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때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해도 이제 3,500 가까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인데 이런 데서 분할 매수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데서 만약에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떨어졌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게 정말 인류의 재앙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보여줘요. 하지만 인류 재앙으로 간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더 큰 하락 파동이 나왔듯이 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한 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 자리를 견뎌내지 못하고 3,5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견딜 수 있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한 성공률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할 매수는 목표를 정해놓고 도달하는 매수 방법이다. 그렇지만 물타기는 뭐예요? 목표를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다고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물타기를 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미 비중을 채웠는데 이것을 제가 다음 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비중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뭐 손절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손절매 또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요거밖에 없을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물타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요건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보통 이것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방법 말고 외에 뭐가 있느냐. 반복 매매를 말씀드렸죠. 반복 매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물론 올바른 종목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장 폐지될 종목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뭐 분할 매수를 한다. 이것 자체는 공략이 잘못된 거고요. 정상적인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보시면 이미 비중이 채워진 상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V자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지수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 이후에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락을 보이고 그 다음에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등락을 보이는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유한 비중 내에서 반복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분할 매수한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주식 수로 결정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다음 장을 좀 보시면 볼 수 있을 텐데 이 얘기죠. 우리가 10,000원에 100주를 처음에 1차 매수를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10%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동일하게 100만 원어치를 매수해서 111주가 매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는 똑같은 금액으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거는 분할 매수고 여기서 분할 매수에서 방법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반등 자리를 이용해서 금액적으로 손절매가 한번 이루어지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락세가 10%다. 그러면 동일한 금액으로 처음에는 주식수가 200주였던 것이 210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식수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내가 만약에 손실을 크게 보고 있고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지난 온라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도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꼭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적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에는 주식수를 늘려가는 그러면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자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잡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지와 저항 자리를 활용한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뭐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자리를 잡아나가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강의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를 할 때는 눌림목과 지지 자리를 찾아서 특히나 쌍바닥 자리, 외바닥 자리는요. 이런 코로나 때 떨어졌던 코스피 차트 보시겠죠. 이런 외바닥 자리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동 이론을 말씀드릴 때 제가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를 가죠. 근데 이 파동, 2파 상승의 특징은 1파보다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하락을 할 때도 1파보다 2파의 하락이 나올 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이 하락폭보다 이 하락폭이 클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파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2파 하락세가 훨씬 더 크게,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라는 이슈가 더 맞물렸기 때문에 더 큰 떨어지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도 1파 하락보다 2파 하락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바닥 자리가 확인되는 자리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의미 있는 기술적 자리가 나와도 분할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적어도 뭐 10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하실 수 있다라면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종목을 공략을 할 때 분할 매수를 몇 번 하는가? 대부분 2번 해도 많이 하는 거고 3번, 2~3번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수의 하락은요. 그렇게 되면 뭐 한 이틀, 3일만 연속으로 떨어져 버리면 2~3번은 이미 하루에서 이틀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차에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도 분할 매수가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나오면 비중은 비중대로 채워진 상태에서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손실 곡선이 갈수록 가파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손실 곡선이. 그죠? 갈수록 가파라지는 그런 구조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자제해 보셔야 되고 분할 매도는 박스권 상단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물량. 우리가 일부를 1차 수익 실현을 했으면 나머지는 최소 익저가. 예를 들어서 뭐 10% 수익이 나온 자리에서 절반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합권 가격이 내려왔을 때 완매도를 해도 이미 우리는 10% 절반을 채워놨으니까 전체 공략의 5%의 수익은 챙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강조해드렸던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합권까지 견뎌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만약에 보합권 전에 되돌림이 나와서 더 큰 수익이 나오면 훨씬 더 수익은 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하면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격언 중에 생선에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에게 줘라라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게 그런 얘기죠. 우리가 최끝에서 한 방에 매수해서 최꼭지점에서 한 방에 팔면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한 일이죠. 뭐 최근에 에코프로비입니다. 그럼 뭐 바닥점에 적어서 어떤 사람은 퇴직한다라는 인증까지도 올라왔다고 하죠. 수익이 나서 뭐 10억을 벌어서.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거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률을 높이자라는 것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프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화면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의를 보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 1, 2강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간단한 건 설명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만 기초적인 부분들은 생략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다시 보기를 보는 방법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고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황이나 장중에 시황이나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목균형표는 뭐 일목산인이 개발한 주가 차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호소다 고이치라는 사람의 필명이 이제 일목산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 등은 가격과 이게 중요합니다. 트렌드, 파동과 트렌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반면에 일목균형표는 시간을 주체로 한다. 시간을 주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조정이 며칠간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상승이 며칠간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목표 주가가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꺾여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목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면 결국에 쏟아지는 경우, 투심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이 종목을 목표로 한 3개월을 보고 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3개월 동안 우리가 투자를 지켜보는데 이 종목이 수익으로 갔다가 손실로 갔다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것을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죠. 이게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원했던 목표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근데 보통 서양에서 개발된 뭐 다우 이론, 그다음에 뭐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가격과 트렌드이기 때문에 추세,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거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좀 적용이 안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일목산인이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지표를 만들어낸 것이 이 일목균형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의미 있는 선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환선, 뭐 기준선, 선행 스팬 1, 2, 그다음에 후행 스팬 이렇게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개의 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기준선을 나타내는 공식은요. 과거의 26일간의 최고가, 그 다음에 과거 26일간의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이 값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6일 이동평균선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에서부터 26까지 모두 더해서 나누기를 한 거죠. 그죠? 나누기도 뭐예요? 26개로 나눈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26일 평균선은요. 하지만 기준선은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가격이에요. 중심가. 2로 나눈 거니까. 중간값인 거예요. 중간값. 그러니까 중간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시간 개념에서는 기준선은 횡보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자리들이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 최저점과 고점의 이게 저점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형성되는 최저점과 최고점은 어디예요? 여기와 고점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더라. 근데 만약에 이게 26일 단위로 옮겨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점이 1로 옮겨져 버리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서 이 저점이 여기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고점도 꼭 이 고점이 돌파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생략이 되면 즉 카운팅을 할 때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카운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고점은 여기고 저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근데 저점이 일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저점은 그때부터 여기까지 있다가 여기로 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고점이 일로 넘어갈 때 이 고점이 하나 둘씩 뒤로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고점이 일로 변경이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 개념이 옮겨갈 때 주가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그 상승세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중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즉 횡보 구간에서는 추세적으로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조지표는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만들어낸 지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일목균형표가 거기에 가장 잘 맞는 것도 뭐 지표의 이름에도 나와 있죠. 일목,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자가 눈목자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횡보하는 국면에서 힘의 응집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환선보다 활용도가 높으며 신뢰도가 높다. 왜냐하면 전환선은 뭐예요? 과거 9일 동안의 최저가와 최저가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활용하는 방법은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 또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또는 지지 저항대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전환선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셨겠습니다만 여기 차트에 보시면 기준선이 돌파됐을 때의 추세 전환의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기준선이 이탈이 됐을 때 한 번 이탈이 나오고 나니까 그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이 추세 상승이 탔다라고 했을 때 기준선이 이탈하는 가격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하지만 여기서 회복 못하고 꺾이는 자리에서는 이제 완매도를 해나갈 수 있는 즉 전환선, 기준선 이탈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드릴 겁니다. 지금 밑에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제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차트예요. 여기서 보시면 구름대가 살짝 좀 옅게 나와가지고 잘 눈에 띄진 않는데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과 그 다음에 선행, 후행 스팬을 설정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해요. 후행 스팬과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좀 제거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스윙 전략으로 가장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기준선 심화 과정에서 보시면 기준선이 하락 추세인 종목들은 조심하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꺾여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적어도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는 자리, 그 다음에 또는 상승세가 기준선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자리의 종목들을 선택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꺾여 있다.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꺾인 것은 뭐 이미 이탈이 나왔을 때 매도가 나가셨을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시고 기준선이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만큼 매물대가 많고 상승 탄력이 제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종목을 공략하는 것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량 거래 후 기준선이 돌파되고
이후 지지로 형성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자리를 들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기준선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자리에서는 주가가 별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되돌리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데 기준선이 하락해 있는 자리가 나타나 주다 보니까 이것을 바꿔놔야 돼요. 상승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점을 높여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준선은 26일 기준이니까 평균값이 아닌 최고값과 최저점이 달라졌을 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점에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종가 기준이 아니라 시장가 기준에서 고점을 형성했다가 꼬꾸러져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 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기준선은 상승 추세 전환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가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준선이 하락 추세였던 기준선이 횡보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죠.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공략하면 이런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기준선이 상승 추세를 전환을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한 단계 여기에 있던 주가 차트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이게 상승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선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때서부터는 우리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준선을 강하게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는 이미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고점을 형성을 하고 기간 조정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기준선은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은 26일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26일 안에 저점과 고점의 변화가 없는 자리에서 캔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로 기준선 자리까지 진행을 해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국산업이 이날 장중에는 이탈을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저점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락 전환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힘이 강하게 나타나주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장중에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탈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기준선이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26일 기준자에서 저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준선이 지켜주죠. 그리고 기준선이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니까 주가는 오히려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세를 만들어주는 눌림목 자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 결국에는 최근에 고점을 형성하고 기준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자리로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까지도 살펴볼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산업도 지금 여기 현재 제가 오늘 캡처한 거거든요. 이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왔지만 기준선은 높여놓은 상태에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상태, 지지대를 보여주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역별 상태에서 기준선은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장기 평선 돌파와 함께 공략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락 추세가 있을 때 꼬리가 달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죠? 그만큼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가격을 가지고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더라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락 추세였다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 횡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이 하락세를 만들어 상승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선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하락 추세 국면에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차트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필터링이 되는 거죠. 아, 하락 추세의 기준선이 갖고 있는 종목은 다 아웃.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어도 횡보하거나 상승 자리의 지지대를 보여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의 성공률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선이 저항대로 작용하는 자리는 조심하자. 이런 자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시고 물론 지금 보시면 상승세가 나왔다가 여기서 보시면 장기 평선 돌파 자리를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왜 그러냐? 기준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종목을 잣대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조지표를 섞어서 활용을 하죠. 제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검은색 선은 1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형광색, 초록색은 200일선, 연두색은 200일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저항으로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는 아직 매집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 종목은 이 상승세가 결국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기준선은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저점의 이탈이 나오지 않으니까 기준선은 하락 추세 전환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점을 높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에 우리가 캔들의 패턴을 배울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쐐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쐐기형 또는 깃발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깃발형이라 쐐기형. 저점은 높여나가고 고점을 높여나가고 내려나가고 또는 고점은 맞고 저점을 높여나가는 이런 것도 이제 깃발형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하락세가 나올 때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힘의 응집이거든요. 힘의 응집. 근데 이 저점을 높여나가는 과정을 기준선이 그대로 눈으로 쉽게 직관적으로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 추세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준선은 수렴이 되고 있거나 상승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쐐기형 패턴을 좋아해. 이렇게 보신다면 기준선에서 추세 하락세를 하지 않고 멈춰서 있는 종목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 우리 재무제표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 매출액, 뭐 잉여금이 얼마고, 뭐 손이익이 얼마고, 이게 주가에 얼마를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냐. 그걸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뭐 BPS라는 것도 만들어냈고, EPS를 만들어냈고, 좀 더 쉽게 주가에 적용하기 위해서 PER이라고 만들어내고, PBR이라고 만들어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그렇듯이 기준선은 쐐기 형태의 저점을 높여나가는 패턴의 차트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이 저항대로 작용하고 기준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에서는 바로 공략도 가능하다. 뚫고 가는 장대 양봉. 그런 자리를 통해서 활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EV 첨단 소재도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가 바닥권에서 매집이 나오고 유상증자 이후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와 함께 2연상이 나왔죠. 2연상이 나왔는데 이런 2연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저점을 높여나가고 수렴 형태를 보이면서 거래량을 만들어냈던, 즉 역배열나 있던 하락 추세였던 기준선을 횡보시키고 상승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름대예요. 구름대는 선행스팬의 1과 2에 맞닿는 면을 색을 칠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는 양운, 데드 크로스 났을 때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름대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뭐 기준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하며.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죠. 구름대라고 이 구름대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자, 보시면은 구름대가 얇아지는 지점을 통해서 시세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요런 자리들 있죠. 이거 왜 그러냐? 선행스팬과 선행스팬 2의 간극이 생기는데 그 간극이 좁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극이 선행스팬 2가 먼저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면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고 이제 선행스팬 1이 먼저 가면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얇아지는 자리는 쉽게 말해서 매물대가 낮아진 상태다라는 것을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얇아진 자리에서 높이 있는데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쉽게 떨어질 수 있고요. 그죠? 바닥에 있는 자리에서 뚫고 갈 때는 강하게 뚫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자리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구름대가 잘 눈에 띄진 않는데 이 자리가 양운에서 음운으로 변경되는 자리에 얇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칭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름대 돌파 이후에는 눌림목과 지지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줘요. 이게 눌림목과 지지를 못 해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탈이 나오면서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구름대가 이렇게 두꺼운 구름대, 이런 자리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지지 확률이 높다. 단,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면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름대 안에서는 터뷸런스, 지속적인 시세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지금? 이 구름대를 제가 그어드리면 어떻게 생겼냐?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름대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구름대 상단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에 놓여 있어요.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술적으로 볼 때 현재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지지를 해주고 잘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구름대에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까지는 구름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제 눈에는 보여요. 근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자리가 이제 결국엔 뭐다?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이 구름대 안에서는 쉽게 말해서 비행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면 비행기가 흔들림이 나오듯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흔들리면서 이것이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금요일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봉이에요. 이거는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구름대를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구름대거든요. 여기가. 돌파가 겨우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계속 흔들렸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가 나왔고 이제 지지로 바뀌었어. 근데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는 주봉상에서는 아직 구름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삼성전자는 상단 65,000원, 하단 6만 원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좀 기간 조정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 그러면은 기준에 맞는 관심 종목 찾기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인성정보라는 종목. 인성정보는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왜? 거래량과 장대양봉, 거래량과
윗꼬리 패턴의 기법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들. 근데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봤는데 최근에 흐름들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기준선을 돌파시켰고 지지대로 전환이 됐고 지금 보시면은 구름대 자리가 구름대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올려놓고 끝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선이 하락 추세 보였다가 횡보를 했고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쐐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그러면 얼마예요? 2,400원 자리에서부터 2,530원 자리죠. 지금 2,535원, 이거 좀 조정받아서 끝났거든요. 목표가는 얼마다? 2,800원 자리. 그다음에 손절가는 2,340원, 구름대 하단으로 뚫고 내려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기준을 통해서 매매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매매를 해나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같은 보시면요. 인성정보의 모멘텀은 뭐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원격 진료의 정책 방향성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도 M&A 가능성을 M&A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같은 원격 진료 종목인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아직 하단에 놓여 있고 구름대도 하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이런 기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종목, 시노펙스예요. 시노펙스는 FPCB랑 멤브레인 필터 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반도체, 수소 필터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횡보하다가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근데 하락 추세를 상승시킴으로써 횡보시켰고 횡보시키면서 기준선이 돌파가 나오고 지지로 바뀌는 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지지로 바뀌는 자리가 나왔고 구름대를 터뷸런스를 거쳐서 지지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2,9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어디까지 이루어진다? 기준선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하는 3,200원 자리. 손절가는 구름대 하단이 이탈이 나오는 2,630원 자리를 잡고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매집세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좀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죠.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주도 했고 SMR 성장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기준선을 뚫고 가는 자리에 놓여 있고 구름대가 지금 잘 보이지도 않지만 하단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단 자리. 즉, 이 추세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추세 상승이 좀 더 가파른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기준선은 더 이상 꺾여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7,500원 이하권,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쭉 목표 보신다라면 전고점 자리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보시고 손절가는 구름대 하단 이탈 자리인 15,800원 자리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이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더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밑에 하단 자막을 통해서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어가 보고 내일 아침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공개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